카니발이 왠지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셋 다 미친듯이 비싼 건 맞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파워 슬라이딩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가지고 3,60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 장단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옵션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에 비해 기본 차값은 3,280만원으로 꽤 좋은 가격이에요.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에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있으니까 패밀리카의 기본 조건은 딱 갖춰져 있죠. 거기에 LED 헤드램프도 기본이니까 굳이 9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 같은 거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파워 슬라이딩은 꼭 넣는 걸 추천드리는 게 문을 열고 닫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되는 드라이브 와이즈도 꼭 넣어야 되나 싶지만 닥스훈트 마냥 허리가 긴 카니발일수록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넣어주는 게 맞고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와 파워 슬라이딩이 같이 달리면 정차 후 하차 시 후측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문이 안 열리도록 도와주는 안전하차 보조 기능까지 되기 때문에 아이들 튀어나가 다치는 거 막아줍니다. 185만원짜리 유보 내비는 진짜 너무 비싸기는 합니다. 그런데 옵션을 뜯어보니까 비싼 이유가 있긴 하네요. 일단 8인치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현대기아 기준 그랜저나 K7 같은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는 사이즈죠. 참고로 펠리세이드는 10.25인치 내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와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오니까 185만원짜리 유보 내비는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다이얼 전자식 변속기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얼 변속기나 부츠 타입 변속기나 똑같은 8단 자동 변속기죠. 옛날 방식이 더 친숙하시다면 굳이 다이얼 변속기 아쉬워할 게 아닙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없는데요. 하지만 트렁크에 짐도 별로 안 넣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굳이 트렁크 열 일도 없죠. 설사 열 일이 있다고 해도 트렁크 쉽게 들어올리게 쇼바가 있으니까 문 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열 전동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아빠 혼자 운전하는 차에 전동 시트가 필요할까요? 어차피 한번 세팅해 놓은 시트 포지션은 건들 일이 없으니까 굳이 전동 시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2열 차압유리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이미 앞유리는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옆 도어 유리까지는 이중접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카니발이 세단처럼 조용히 타려고 타는 차가 아니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가지고 3,89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290만원 올랐습니다. 1번 조합에서 한 300만원만 더 쓰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바로 2번 조합입니다. 일단 뒤 트렁크에 아이들 장난감부터 해서 유모차 등등 온갖 짐을 넣고 다니실 분이라면 전동 테일게이트는 포기할 수가 없죠. 거기에 실내가 조용해지는 2열 도어 이중접합 차압 유리와 2열 3열에 도어 커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1열 시트도 전동 시트가 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시트 조절하기 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 솔직히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왕 사는 새 차인데 다이얼 변속기 없이 차 사기는 좀 아쉽죠.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2열 통풍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아이들 카시트 장착하면 막상 통풍 시트는 쓸 일이 없죠. 설사 카시트 설치 안 한다고 해도 애들은 통풍 시트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은 거 맛보면 버릇만 나빠져요. 확장형 센터 콘솔 없는데요. 서랍 같은 수납함이 추가되어 좋기는 하지만 이거 아니어도 카니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충분합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계기판이 LCD면 보기는 좋죠.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 후측방 모니터 뿐인데 그거조차도 사각지대 경고장치 있으면 필요 없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카니발이 워낙 큰 차니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큰 차일수록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차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서라운드 뷰가 사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니터만 보고 주차하면 100% 차 옆에 다 긁어먹게 돼 있거든요.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유보 내비게이션, 컴포트, 모니터링 팩 추가해가지고 4,13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240만원 올랐습니다. 이왕 사는 차, 그냥 남자답게 4천만원 넘게 주고 사자 싶으신 분이라면 3번 조합 와야겠죠. 컴포트 옵션을 넣으면 2열의 거주성이 좋아지는데요. 통풍 시트가 되면서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거기에 이것저것 잡다한 거 물건 넣기 좋은 확장형 센터 콘솔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 컴포트는
아이들 챙기려고 와이프가 뒷좌석에 타는 차라면 꼭 넣는 게 좋고요. 모니터링 팩은 12.3인치 LCD 계기판과 후측방 모니터 때문에 넣는 겁니다. 특히 카니발의 이 후측방 모니터는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아이들이 차에 타고 내리는 거를 계기판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서라운드 뷰도 이 큰 차를 주차하는 게 공포스러운 분이라면 꼭 넣는 게 좋겠죠. 물론 서라운드 뷰만 보고 주차하는 거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단 이거 넣고 편하게 주차하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LED 헤드램프인데 굳이 돈 더 들여가며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넣을 필요는 없죠. 물론 모양이 이쁘긴 하지만 어차피 남들은 봐도 다 모릅니다. 이거 카니발 오너들이나 알아볼 거예요. 나파 가죽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천연 가죽 시트도 충분히 훌륭하죠. 기아 디지털 키 없는데요. 스마트폰이 자동차 키가 된다니까 좋을 것 같지만 굳이 스마트 키가 있는데 스마트폰까지 꺼내가며 이걸 쓸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크렐 사운드 없는데요. 혼자 타고 다니게 되는 아반떼 같은 차는 보스 오디오 같은 거 넣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노래 빵빵하게 틀고 다니는 맛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카니발 같이 사람 많이 타는 차는 노래 크게 틀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렐 오디오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컴포트, 모니터링 팩, 스마트 커넥트, 크렐 사운드 추가하셔가지고 4,58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조합 대비 445만원 올랐습니다. 스타일에 들어오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아무래도 일반 LED에 비해 직진성이 더 뛰어나고요. 카니발의 멋진 디테일을 완성하는 LED 후미등도 스타일을 넣어야만 가능합니다. 시그니처의 컴포트는 노블레스의 컴포트와는 다르게 나파 가죽이 적용되고요. 스마트 커넥트는 90만원으로 비싸긴 하지만 기아 디지털 키도 들어오고 버튼식 도어 잠금이 아닌 터치식 도어 잠금도 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3,60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LED 헤드램프에 가죽 열선 스티어링, 1열, 2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전동 슬라이딩 도어, 오토 에어컨, 사각지대 경고장치까지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카니발을 좀 더 카니발답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29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89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열 도어에 이중 접합 차음유리 들어오고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에 전동 테일게이트, 전자석 원터치 윈도우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나는 최신 옵션을 다 즐기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240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4,13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2열 통풍 시트에 확장형 센터 콘솔, 12.3인치 LCD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챙기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445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58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에 LED 리어 램프, 나파 가죽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빌트인 캠에 크렐 오디오까지 챙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을 추천드리는데요. 1번 조합에 비해 확 비싸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카니발 사는 거 전동 테일게이트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급 차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니발이 안 그래도 컸는데 이번에는 더 커졌습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펠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큰데요. 우선 소렌토는 카니발보다 길이는 345mm, 폭은 95mm, 휠베이스도 275mm나 작습니다. 소렌토가 작은 차가 아닌데 카니발 앞에선 귀엽죠. 펠리세이드도 카니발보다 길이는 175mm, 폭은 20mm, 휠베이스도 190mm나 작습니다. 진짜 5인 이상의 가족이 타기엔 카니발만한 차가 없긴 한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3번 조합 기준 소렌토는 카니발보다 282만원 싸고 펠리세이드는 카니발보다 450만원 비쌉니다. 이렇게 보니까 소렌토에서 조금만 더 욕심내면 카니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펠리세이드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카니발이 왠지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셋 다 미친듯이 비싼 건 맞긴 합니다. 카니발의 취등록세는 252만원에서 321만원까지 나오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여기서 200만원 정도 더 할인받을 수 있긴 합니다. 유류비를 보면 카니발은 1km당 88원이 소모되며 3만 km 운행 시 263만원을 쓰게 됩니다. 소렌토는 241만원으로 카니발보다 22만원 덜 쓰고 펠리세이드는 278만원으로 카니발보다 15만원 더 씁니다. 3년 6만 km 유지비를 비교해보면 일단은 다 같은 디젤이기 때문에 세금은 똑같이 됩니다. 유류비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사실 6만 km 운행하면서 50만원 내외의 차이라면 그리 큰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차량가액에 3년 6만 km 유지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3번 조합 기준 소렌토는 카니발에 비해 346만원 덜 들고 펠리세이드는 카니발에 비해 511만원 더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펠리세이드 살 바엔 카니발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저만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주행 성능을 보면 엔진은 다 똑같지만 카니발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가장 더디기는 합니다. 사실 직접 타보면 카니발의 2.2 디젤은 좀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 카니발엔 3.0 디젤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차값이 지금보다 한 500만원 더 오르겠죠. 그러면 또 안 살 것 같긴 한데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하도 차값들이 올라서 그런지 오히려 소렌토가 싸 보입니다. 이로써 차파워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차파워 방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